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불장난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에 불을 끌 수 없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사연 라디오 별난 사연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들어볼까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40대 가정주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남편과 두 아들에게 둘러싸여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꾸리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5년 동안 남편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15년 전 우리 가족은 창원에 살았는데 그땐 결혼한 지 6년 차였고 어린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5살 많았고 창원의 대기업 전자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했어요. 그때 남편이 서울 본사 파견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이니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남편도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이 불편한 어머니 혼자 간호하기 어려워 남편과 함께 서울로 같이 갈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착한 성품을 지닌 남편은 결국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어야만 했고요. 남편 직장엔 그가 아끼는 후배가 있었어요. 같은 대학 출신이고 남편을 잘 따라 특별하게 생각하는 후배였답니다. 인상도 좋은 그는 덩치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 여자들이 호감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은근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 처남으로 드리고 싶은 눈치였어요. 아끼는 후배이다 보니 종종 집에 데려와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도 친하게 지냈고 그의 이름은 최수빈이었어요. 저는 편하게 수빈씨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혼자 서울로 발령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 이후부터 주말에 서울로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울 구경도 하며 함께 보내자는 연락이 왔답니다. 저 역시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4살 난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수빈씨 집이 서울이라 그가 서울집에 간다고 해 그의 차를 타고 함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빈씨는 회사 통근차나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지만 저를 위해 차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평소엔 남편과 함께 만났는데 이렇게 단둘이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있어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날도 어찌나 좋은지 제 마음은 사춘기 소녀처럼 괜스레 울렁거렸고요. 마치 차 멀미 같은 가벼운 울렁거림이 제 마음을 떠돌았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그런 제 감정을 들키는 건 아닐지 콩닥거리며 서울로 향했답니다. 남편이 머무는 집은 생각보다 넓고 좋았어요.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마련해준 사택이었지만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어요. 역시 대기업은 직원 혜택도 좋다며 멋진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며 남편을 위해 반찬도 만들고 집안도 청소하고 빨래도 해주곤 했어요. 이런 집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병간호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게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를 해야만 했어요. 제가 가끔 수빈씨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거나 남편이 주말에 창원에 내려오는 일상을 6개월 정도 반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업무가 바쁘니 당분간 창원에 내려올 수 없고 저에게도 서울로 올라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뭔가 예감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부드럽고 상냥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차갑고 무뚝뚝했거든요. 회사 일이 바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지만 뭔가 기분이 찜찜한 건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남편에 대해 소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더욱 나빠져 온통 간호에만 매달려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마트에서 쇼핑 중 수빈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답니다. 가끔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서울 갈 때 만나곤 했지만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보니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어찌나 반갑던지 저도 모르게 사생팬처럼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마트 푸드코트에서 함께 식사했는데 그의 표정이 매우 긴장해 보였어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 옆에 아들이 있어서인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지만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후 정확히 일주일 후 오랜만에 남편이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다시 떠났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서 그런지 어딘가 평소와 달랐어요. 모처럼 잠자리였는데 뭔가 차가운 돌덩이를 껴안은 기분이 들 정도였고요. 평소 뜨겁고 다정했던 남편이었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진 건 거리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고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수빈씨 편으로 가을 옷들을 보내달라는 연락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던 봄에 떠난 남편이었는데 어느덧 계절은 차가운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니 아버지 상태는 더욱 나빠졌고요. 남편의 냉랭해진 태도와 아버지 상태까지 나빠지니 스트레스는 극한 상태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수빈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옷을 전달받으러 오겠다고 금요일 밤 저녁 식사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는데요. 그날 그의 목소리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같았고 만남이 설레기까지 했다니까요. 갑자기 차가워진 남편, 위독한 아버지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려 했던 건지 듣고 싶기도 했고요. 차가워진 남편이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남편의 짐을 받으러 수빈 씨가 왔습니다. 바로 가려는 그를 붙잡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번번이 신세 만지는 게 미안하기도 했고 차분하게 그가 머뭇거리며 하지 못했던 말도 듣고 싶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술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은 얼굴로 반찬이 맛있다거나 이것저것 너스레 떨던 그였지만 그날은 어두운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해달라고 몇 번을 재촉하자 그는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우울증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직장의 한 미혼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자주 남편 집에 와 청소나 세탁을 도와주는데 남편이 수빈 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수빈 씨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러 위로의 말들을 건네주었지만 그 말들은 저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음이 그치기만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울음을 그치자 그는 무슨 말이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라고, 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다 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다 들어줄 수 있다고 속에 쌓아놓지 말고 다 풀어야 화병이 되지 않는다며 제 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답니다. 남편의 배신과 아버지의 병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지친 상태라고 고백했어요. 수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말들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손이 제 마음을 녹이고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나도 모르게 몸이 활활 타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수빈 씨도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솔직히 형수님 같은 가정과 부부관계를 늘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형수님 같은 예쁜 여성과 결혼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의 말에 저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꿈을 깨버렸네요. 그러나 그는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형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는 형수님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힘이 되어줄게요. 더는 울지 마세요. 따스한 위로의 말에 저는 그에게 기대며 또다시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빈 씨가 강하게 안아주자 저는 얼어붙었답니다. 저는 놀라 당황했고 그는 내 몸을 강하게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무엇이 미안한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었지만 그의 강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미안하다고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제 입에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선 저항하고 밀쳐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벌려 그의 뜨거운 혀를 받아주었어요. 그는 저를 소파에 눕혔고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뜨거워진 몸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저는 혀를 받아들이고 그의 뜨거운 걸 받아주며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 슬픔 대신 뜨겁고 따스한 수빈 씨를 받아들이며 격정적인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맹수처럼 서로의 뜨거워진 몸을 탐했는데요.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신을 차린 수빈 씨는 고개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사과받기 싫었어요. 사과받으면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 밤의 행동이 정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짓이 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을 나서기 위해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늘 밤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감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핑계로 그를 붙잡았는데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빈 씨에게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말과 몸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침실에 들어가 또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뒹굴었던 침실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결혼사진 액자가 걸린 침실에서 불장난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 밤을 뜨겁게 지새웠고요. 수빈 씨는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눠주고는 남편의 옷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는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라는 생각은 결국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저는 마음과 몸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거랍니다. 사람들 시선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호텔과 모텔에서 사랑을 나눴고 그런 불장난은 반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수빈 씨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나고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살면서 수빈 씨와 만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남편의 몸과 마음에선 더는 다른 여자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녀와 관계는 정리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부부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비밀을 간직한 채 남편은 내연녀로부터 저는 수빈 씨를 잊으며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창원에서 일들을 모두 잊으려던 바로 그때 수빈 씨가 서울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지점에서 결혼해 가족을 꾸려 서울로 이사 왔어요.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듣던 순간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마주치는 게 두렵기까지 했고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빈 씨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남편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후배를 다시 만나 기뻐했지만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고 더구나 수빈 씨 옆에는 피앙세가 있을 텐데 그녀의 얼굴을 뻔뻔하게 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 걱정돼 잠조차 이룰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만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수빈 씨와 술을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저는 수빈 씨 아내와 육아, 살림 이야기를 나누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수빈 씨 아내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괜히 기가 죽었고 저렇게 사랑스러운 여자를 곁에 두었는데 이제는 나같이 늙은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다며 자괴감이 들 정도였답니다.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식사했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하고 외롭다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한동안 남편과 행복했는데 맑게 웃는 수빈 씨를 보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보내고 집을 나서는 순간 수빈 씨가 저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의 눈동자가 제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 눈동자를 잊기 위해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뜨거운 남편의 몸이 그 눈동자를 녹여달라며 속으로 애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수빈 씨와 나누었던 사랑의 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어요.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 씨였어요. 그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저는 약속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는데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약속대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찻잔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결국 호텔까지 이어져 몸의 대화로 끝을 냈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켜야 하는 가정이 있지만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그를 만나면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남들이 뭐라건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지금도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화사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해도 좋지만 우리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별난 사연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